물리학원 연력학적 상전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체크하고 가면 상이 평형에 있다면 각 상들의 화학적 포텐셜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액체와 고체가 상의 평형이 있다면 액체에서의 화학적 포텐셜과 고체에서의 화학적 포텐셜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성분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화학적 포텐셜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고 이 I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의 몰수가 일정하다면 I 성분의 화학적 포텐셜은 I 성분의 몰수 변화량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성분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J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몰 깁스 에너지가 될 거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량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을 마이너스 엔트로피다 라고 쓸 수 있는 걸 3장을 통해 배웠었습니다. 만약에 헷갈리시거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3장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먼저 상의 안정과 온도, 상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식을 가져오면 우리는 깁스 에너지를 몰 깁스 에너지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 몰 깁스 에너지는 화학적 포텐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깁스 에너지를 몰 깁스 에너지로 바꿔준다면 엔트로피 또한 몰 엔트로피가 돼야겠죠. 양변에 똑같이 몰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똑같은데 깁스 에너지가 화학적 포텐셜로 바뀌었고 엔트로피가 몰 엔트로피로 바뀌었습니다. 일성분계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겠죠. 일성분계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0켈빈 이상에서는 모든 물질이 몰 엔트로피는 양수일 거예요. 3장에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 포텐셜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콘스턴트 P, 일정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화학적 포텐셜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온도에 따른 화학적 포텐셜의 그래프예요. 뭐 책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건 고체, 액체, 기체의 온도에 따른 화학적 포텐셜을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약간 다를 거예요. 곡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책이나 이런 참고서나 뭐 이런 데서는 이해하기 쉽게 직선으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쨌든 기울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는 기체, 액체, 고체가 엔트로피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체의 엔트로피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그래프가 가장 가파를 거고 그 다음으로 액체, 고체 이렇게 될 겁니다. 순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막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온도 T1의 온도에서는 화학적 포텐셜이 더 낮은 게 더 안정한 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1에서 비교를 해보면 T1에서 액체의 화학적 포텐셜은 여기에 있고 고체 화학적 포텐셜은 그거보다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T1의 온도에서 고체가 가장 안정한 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안정한 상만 나타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보이죠? 이 꺾인 부분이 바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꺾이는 부분인 거죠. 상이 변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녹는 점, 그리고 여기를 끓는 점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엔트로피에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녹는 점과 압력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이걸 배웠었죠. 3장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량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은 부피와 같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몰로 나눠줘서 이제는 화학적 포텐셜과 몰 부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몰 부피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양수가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압력이 증가할 때 화학적 포텐셜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언제? 일정 온도일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봅시다. 일반적인 상황은 액체의 부피가 고체보다 보통 클 거예요. 몰 부피가.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할 때 액체의 화학적 포텐셜이 고체의 화학적 포텐셜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겁니다. 즉 녹는 점이 증가할 거예요. 압력이 증가할 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음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은 약간 특수합니다. 물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물은 특수합니다. 물은 고체일 때의 몰 부피가 더 커요. 액체보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할 때 고체의 화학적 포텐셜이 액체의 화학적 포텐셜보다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내려갑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래 그래프를 잠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위에서 본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고체와 액체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 기울기가 확 급변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었죠? 녹는 점이라고 했어요. 상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 상황의 그래프와 물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일반적 상황의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온도와 화학적 포텐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로우 P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고체의 화학적 포텐셜과 액체 화학적 포텐셜의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이 녹는 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죠. 압력이 증가했을 때 액체의 화학적 포텐셜이 고체의 화학적 포텐셜보다 더 크게 증가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체의 그래프에서 하이 P 그래프를 보면 로우 P 그래프보다 이만큼 더 올라갔어요. 같은 온도일 때 이만큼 올라갔는데 액체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만큼 여기 있을 텐데 이만큼이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이만큼이 증가했는데 고체는 이만큼밖에 증가를 안 한 겁니다. 이 크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액체의 화학적 포텐셜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녹는 점이 증가하는 거냐 라고 보면 하이 P 높은 압력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녹는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즉 원래 로우 P일 때 녹는 점이 여기인데 하이 P일 때 녹는 점이 여기로 된답니다. 녹는 점이 증가했죠. 그럼 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똑같이 로우 P일 때의 녹는 점은 여기일 겁니다. 그런데 물의 경우는 어때요? P가 증가했을 때 고체의 화학적 포텐셜이 액체의 화학적 포텐셜보다 더 크게 증가한답니다. 즉 고체의 이 이격 정도가 액체의 이격 정도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격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럼으로써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죠? 이 그래프의 교점이 뒤로 당겨졌죠. TF 프라임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뒤쪽으로 당겨졌습니다. 즉 녹는 점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 이해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림이 좀 더러워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